귀신이 있으면 나쁜 놈을 왜 안 잡아가지고 약간 이제 프로딩딩님은 스님한테 물어보러 오듯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정말로 나쁜 사람이 1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경찰서는 있을 필요가 없죠. 프로딩딩님이 방금 10만 경찰관의 직업을 빼앗았습니다. 경찰관이 필요 없으니까 분쟁도 없을 거니까는 변호사도 없겠지, 판사도 없겠지, 검사도 없겠지. 사법부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의 직업까지 뺏는 겁니다. 음이 있어야지 양이 있죠. 그게 음양오행 이론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냥 마냥 깨끗하면은 이승이 아니고 천국이겠죠, 천국. 근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밤이 무서워요. 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신 분이 있다고 치자고. 밤이 없는 세상 생각 안 해봤죠. 계속 낮이야, 한낮.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할 만큼 깨끗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수익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당신 왜 다른 사람 돈을 가지고 갑니까? 그래 뭐 할 것 같으면은 도 닦고 산에서 나물 캐먹고 그래 그러고 살아야지. 당신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이 남의 돈이라니까. 당신은 그 남의 돈을 뺏고 있는 겁니까? 그거에다 도덕성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뭐 학대를 당하고 뭐 이제 보육원에다 후원 20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애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보육원 한 20년 하고 보육원 출신 사람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도 많이 도와줘봐서 아는데 걔네들이 되게 얍삽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어릴 때부터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 거 뺏기는 거를 뭐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세력이 있으면은 그 보육원 안에서도 어떤 그런 서열 아니면은 뭐 이런 파벌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그런 것들도 잘 하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어릴 때부터 힘들었겠죠. 이런 얘기는 프로페셔널하지 않고요. 내 20년을 후원하면서 관찰했다니까. 그거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근데 나는 걔네들을 왜 후원하냐면은 걔네들하고 상담도 많이 해줘요. 상담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알 수 없게 막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 알 수 없게 좀 얍삽하다던가 이 사회의 기준으로. 근데 그거를 다 아는데도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안아주고 하다 보면은 나도 좀 정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요소들도 있기도 한데,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주고 후원해주고, 내가 돈이 없어도 저 친구가 내 약간의 도움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어떤 사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해주는 거야. 브로딩딩님, 죽인 인간들이나 다 벌 받습니다. 나도 벌 받을 거고 다 벌 받아요. 잘못한 거였으면. 우리는 인간은요, 적당한 잘못을 하고 뭐 리모델링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옛날 그러니까 동양 철학 사상들을 보면은 도 닦아라 도 닦아라 도 닦아라 도 닦아라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도 닦아라만 계속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뭐를 읽어도 그래. 도덕경을 읽어도 그렇고 뭐 모든 어떤 것들이 도 닦는 이야기거든요. 그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길을 걸으면서 밟게 되는 개미는 당신 그럼 살인자야? 어? 아니라고. 당신이 버는 돈은 지금은 내 주머니에 있지만 남의 주머니에서 빼앗아 온 거라고.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이 순환되게끔 악과 선이 있으면은
순환되게끔 모델링된 게 이 세상이에요. 단, 단 악의 리미티드, 선의 리미티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제한성이 있으니까는 잘못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겠죠. 그냥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떤 변화와 깨달음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은 걔네들한테 내가 딱 한마디 하거든. 야, 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종교인 아닙니까? 야, 너는 사람을 못 살리거든.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왔다고 칩시다. 그럼 자살하려고.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갖고 내가 걔한테 그랬거든. 니는 그 신학대학 나오는데 니 종교인이잖아. 그럼 막 일이 안 풀려서 혹은 사기를 당해서 혹은 뭐 엄청난 배신을 당해갖고 죽기 직전에 온 사람한테 넌 뭔 얘기를 할 수 있나? 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를 내가 물어봤거든요. 내 앞에서 울었거든. 응? 왜 내 앞에서 운지 아세요? 제 생각해봐도 당장 못 살릴 것 같거든.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야, 니는 못 살리는데 나는 살릴 수 있다. 그 사람이 남자로 인한 배신이든 뭐 돈으로 인한 배신이든 뭐 어떤 그런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와 원인을 이 사주팔자로 근거를 제시를 하고 분명히 요 운에는 다시 그걸로 인해서 좋아지게끔 이 운이 개선된다고 확언할 수 있다. 왜? 그 사람의 과거를 이 만세력이라는 달력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확언을 해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용기를 얻어서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죠. 그 친구가. 목사들한테도 만나면은 당신은 이 사람이 당장 한강에 뛰어내리기 전에 나를 찾아오고 당신을 찾아오면은 뭔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이거에 대답 못하면 그 그만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 나가서 헌금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들도 그래갖고 좀 신통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신통력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한 어린 양 주님이여 주님이시여 이 불쌍한 어린 양을 인도해서 좋은 길로 나아가게끔 해주시고 저 고통에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해갖고 기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목사들도. 신통력은 어떻게 생겨요? 깨달음을 얻다 보면 깨달음을 얻고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내 행동의 근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자기 삶에 자기 행동에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해줄까를 잘해주고 못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물론 그거는 받아들이는 표현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있지만은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 양심한테 물어봐요. 양심한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요거 요렇게 하면은 전마한테 해가 될지 해가 안 될지가 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푸르딩딩님은 안 그러신가요? 그 필터 없나요? 본능적으로 다 알잖아. 이거 하면 전마한테 해가 될 건데 득이 될 건데 딱 이게 딱 걸리잖아. 내가 어떤 마음을 딱 이렇게 했을 때 가슴에서 딱 올라오고 순간적으로 뇌에서 타닥 엄청 빠른 속도로 타닥타닥 그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거든요. 마음속 진심으로. 와, 입맛 때문에 내가 한 끼를 먹었다. 가끔 저기 한량이가 밥 많이 사줘요. 그러면 이 친구 때문에 한 끼를 먹었다라고 해서 내 장담하는데
내 양심상 어, 내 양심상 단 한순간도 무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죠. 어. 근데 진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표현력은 잘 먹었었다 뭐 대충 뭐 이랬을 수는 있는데 표현력에서 근데 진심으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야가 나를 미겨놨으니까는 어 이제 내 딴에는 본능적으로 내가 이제 어디 산에 가든 절에 가든 뭐 기도해 줄 때도 기도해 준 적도 있고요. 진짜로. 그냥 얘기도 안 했지 나도. 뭐 야, 한량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뭐 이런 거를 안 하지. 근데 그거는 누가 시키지가 않아도 누가 시킨 적도 없고 이제 내가 이거를 막 한량이한테 가서 야, 형이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뭐 이런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야. 본능적으로. 내 이 양심이라는 필터가 있으면은 그러면 요 걸린단 말이야. 걸려 갖고 걔 해 줘야 된다. 그래 갖고 그냥 뭐 이렇게 절에 가 갖고 뭐 이렇게 그냥 뭐 기도 딱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읊어요, 제가 혼자서. 주변 사람들을 읊고 어 그냥 내 얘기를 그냥 털어내요.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누가 있고 막 야는 밥도 잘 사주고 그냥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도를 따로 닦을 필요가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 도 닦는 계열로 오자마자 그냥 깨달음이 순식간에 빠바바바바박 오는 거거든. 도 닦는다는 거는요, 자꾸 양심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서 저 친구가 뭐 밥 사주고 뭐 이럴 때, 내 단 한순간도 안 고마운 적이 없어. 그게 8,000원짜리든 9,000원짜리든 뭐 2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먹으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다고. 왜? 그냥 그것도 내 양심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야. 니, 어?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 어저께 온 여자분이 있어요. 나한테. 어저께 온 여자분이. 어저께 온 여자분이 우리 그 이제 좀 나의 어떤 작품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 그 여자분이. 그래서 잘 됐어. 나는 그 여자가 잘된 그 여자가 물론 내가 복채라는 어떤 받는 행위를 하지만은 난 그 여자가 잘 된 게 내 자랑이야. 내가 그래갖고 그 여자한테 그랬어. 당신은 내 작품이자 자랑입니다. 계속 잘 살아주십시오. 당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어? 내 어떤 기쁨입니다. 근데 이거 진심일까 아닐까?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됐겠지. 그러니까는 그분이 자꾸 전라도 광주에서 자꾸 뭐 손님들이 와. 여기 서울 한남동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이게 손님이 오는데 그분은 진심으로 자꾸 나를 보여주고 싶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받게 하고 싶고 그런 거야. 내가 양심하고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양심적인 놈인지 아닌지가 대충 나와요. 아니 그냥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도 닦는 거는요. 그렇게 계속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알 수 없게 뭐가 핑 하고 이렇게 가요. 뭐가 핑 하고 저 사람하고 접점 같은 게 핑. 그럼 그 사람의 진심도 보이고 근데 그나마 뭐 그게 이제 도 닦는 거고 그러니까 도덕경 한 번에 읽자마자 그냥 다 받아들인다니까 내가 다 이해가 돼 도덕경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덕경 읽어봤어요? 노자 도덕경?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노자 도덕경 이렇게 포켓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허심장이라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허심장. 도덕경 내용 중에서 요거 딱 한 구절만 네, 읽어드릴게요. 큰 덕을 지닌 사람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거니와 도라는 물건은 오직 황화로고 오직 호라도다. 황홀하며 그 가운데 형상이 있고 황홀하며 그 가운데 실질이 있으며 그윽하고 아득하며 그 가운데 정이 있고 그 정이 매우 참해서 그 가운데에 믿음이 있도다.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아 만물의 시원을 거느리니 내 어찌하여 만물의 시원이 그러함을 아는가. 바로 이것 도로서 알 수 있다. 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프로ten딩님. 응? 그냥 황홀하다라는 어떤 그 감정이 도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황하 어, 오직 황하고 오직 호라도다. 딱 이게 유황유홀. 있을 유자 아시죠? 유황유홀, 황홀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그건 뭔 뜻입니까?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큰 덕, 그러니까는 그 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덕도 있고 모든 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제대로 된 도, 그러니까 제가 양심과 대화하듯이 이런 것들을 행사한 사람들은 그 도라는 거에 어떤 느낌을 표현한 거거든. 황홀하다는 거를 그윽하고 아득하며 그 가운데 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는 그윽하고 아득하다는 거는 어떤 이 사람이 도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게 질문 받으면 얼탱이가 없거든요. 도대체 도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도 닦는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 도를 한마디로 형언할 수가 없거든. 물론 이제 더 높은 깨달음으로 제가 이제 지금 딱 한마디에서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의미가 없고 도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어떤 이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뭐 경험해 보지 않아도 어떤 이 세상의 순리 흐름성 안에서 그렇게 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가운데 믿음이 있고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아서 뭐 만물의 시원을 거두리. 이 이제 시원이라는 게 이열중보하니 오아이지 중보지연제 해갖고 이 시원의 뜻을 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 시작과 원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우리 아주 받아들임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겨울 되면 옷을 따뜻하게 입죠. 그거는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옛날부터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했는데 겨울 되면 따뜻한 옷 입고 여름 되면 좀 시원한 옷 입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시원이라고 하는 걸. 그 근원이 도라는 거는 그래갖고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겨울 되기 전에 따뜻한 옷을 모아 놓는다던가 결국에는 그런 어떤 흐름성을 받아들이는 거를 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성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밥을 얻어먹었는데 어찌 고마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 사실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제 그 손님들 중에서 저를 존경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어떤 존경을 받을 때면 그들의 존경을 받을 때면 나는 이제 그들의 하찮은 부분들을 존경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막 그러니까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잡혀갖고 이런 얘기나 듣는다니까. 악마를 다 없애주세요. 막.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모델링 됐다?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나쁜 놈들이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음양이라고. 나쁜 놈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범죄가 직접 뭐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다가 경찰관을 많이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우리가 겨울이 오면 겨울 옷을 입듯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성에서 그냥 악마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그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사물 이런 것들을 배치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억제하고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악마는 다 사라져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게 했을 때 당신이 없애는 사람들의 직업, 경찰관, 식당 아줌, 구내 식당 아줌마, 뭐 경찰서 본관을 청소하는 아줌마, 자꾸 아줌마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는 그 경찰관 입구, 경찰서 입구에서 뭘 하는 그런 뭐 아저씨, 뭐 아니면은 경찰서 배수관을 청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직업을 왜 없애냐고. 제가 피해를 많이 당해서요. 근데 한평생 고통만 받는 것 같아서요. 언젠가 끝나겠죠. 평생 피해만 받다가는 사람은 없겠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요, 돌을 안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이 오면은 겨울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밥을 먹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릇을 씻어야죠. 그럼 밥을 먹기 전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밥을 차려야겠지.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마냥 이렇게 당했다는 거는 돌을 안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푸르딩딩님 같은 분들이 제 도덕경 이거 도덕경을 강의할까 진짜 도덕경을 읽으면 참 좋아요. 아니죠. 어린 아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여도 도라고 하는 거는요. 자, 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어릴 때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엄청 엄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근데 복도식 아파트인데 우리 아버지가 한 7시쯤 오는데 집에 저녁 6시쯤에 해갖고 7시쯤이 되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딱 띵 하고 열려요. 거기가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구두를 신고 있는데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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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소리가 집 안에서 제가 그 어릴 때 좀 무서워했기 때문에 띵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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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요새 도어락 같은 게 없으니까 철컥 이게 열리는 소리 딱 들리잖아요. 내가 그게 이제 어릴 때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 내가 그때 12층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9층 10층 딱 올라올 때쯤이면은 벌써 느낌이 와. 저거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왜 집에 이렇게 일찍 오지? 어릴 때. 그러면은 아버지가 와서 이제 혼내기도 하고 저 어릴 때 딱이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딱이 맞다가 고막 찢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준비를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준비를.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집을 어질러 놓거나 그러면은 혼내거든. 그냥 딱이 때려. 막 우리 아버지가 그래갖고 어지럽힌 게 뭐 있지? 그래갖고 막 이렇게 치우잖아요. 준비 동작이 있죠. 준비 동작이. 근데 그 준비 동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이제 돛 닦는 거라니까. 돛 닦는 게 생활 곳곳에 그렇게 만연해 있다고.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떤 극강의 어떤 보수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러거든. 저 지금도 밥을 빨리 먹어요. 아버지랑 밥 먹다가 어린 시절에 내가 반찬 투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다 치우고서 간장 요만한 거 있죠. 종지에다가 간장 종지를 하나 줬어요. 너는 앞으로 3일간 이걸 먹거라. 야,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도 닦았다니까? 그래갖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진짜인데 밥하고요 간장 종지 하나 있어갖고 그걸 찍어 먹었다니까? 그래갖고 그 밥상에 있는 시간이 너무 싫어갖고요. 그 밥상머리에 있으면은 맞을 일만 생기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갖고 제가 그냥 밥을 지금도 엄청 빨리 먹어요. 그거를 나는 마냥 트라우마다 이렇게 한 건 도 닦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대가 도를 행하지 않았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막 계속 그런 거잖아.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파리바게트까지 걸음거리로 한 30m 되나? 저는 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빵을 사 먹으러 가는데 저는요 저 빵집 가다가 우여곡절이 많아요. 빵집을 건너가는데 차가 막 와서 날 박으려고 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밀치려고 했고요. 뭐 이러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냥 차가 없을 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래 차가 많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밀치려고도 했다니까요? 라고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이 없을 때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제가 또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제 어릴 때 얘기 들어보시면은 막 그랬거든요. 제가 저도 어쩔 줄 몰랐어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도 그래요. 어쩔 줄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저희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인형 눈알 붙였어요. 진짜로. 집에서 부업이라고 해갖고 인형 눈알 붙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핀 만드는 거 본드 붙이고 그래갖고 그 본드 총이 있어요. 본드 총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서 찍 누르면은 그거를 이런 데다가 본드 이렇게 해갖고 그 액세서리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기 과천 제2종합청사 그쪽에서 식당 하셨어요. 식당을 오래 하셨다고. 자기 식당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는 자기 식당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갖고 어머니가 저 운동회 때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제가 운동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요. 초등학교 2학년. 지금 초등학교 2학년한테 밥 차려보라고 하세요. 내가 버스 타고 다니는 게 5살인가 6살에 버스 타봤거든. 혼자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데. 야, 지금 5살 6살이 무슨 버스를 타. 어?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 동생 유치원 하계회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부모님 대신 내가 갔다니까? 부모님 대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제 동생이 이제 같은 초등학교 다녔는데 부모님 모시고 와. 그랬는데 엄마가 바쁜데 어떻게 그 식당 맨날 서서 몇 시간씩 일해야 되고 뭐 한 10시간 12시간 일하고서 이제 저녁에 오시는데 갖고 부모님 모시고 와. 내 동생이 잘못했는데 내가 갔다니까. 부모님 대신에. 근데 뭐 제 개인의 캐릭터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랑 이렇게 실제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그때는 진짜 억울했어요. 나는 왜 운동에 우리 엄마가 한 번도 안 오지? 나는 왜 맨날 내가 부모님이 아닌데, 어? 내가 부모님이 아닌데 부모 역할 같은 걸 하고 있지? 그때의 그 기억들이요. 저는 지금 남자들 사이에서 제 모임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대장이거든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기억들이 지금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 지금도 뭐 심각한 문제나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 뭐 심각한 문제 있으면은 같이 고민하고, 야 이거 하자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늘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얘기를 다양한 사람을 또 받아줘요. 어? 근데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어떤 요소예요, 요소. 제가 사주를 잘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릴 때 나의 그런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어, 깨달음이 있어요. 음,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럼 결핍은 무엇인가라고 제가 제 양심에게 물어보다 보니까는 이 사주팔자라는 8글자가 가지는 것들 중에서, 사주팔자는 그러니까 결핍의 학문이란 말이죠. 어릴 때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업성이 절단 나왔다. 그 뒤로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학교 선생님을 하라고 하였다. 스토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어린 시절 그 결핍이 그 사람 학교 선생님을 만들고 공무원을 만들어 버린다고. 제 거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 거 유튜브 사줄 텐데라는 영상 중에 그 경찰관 사주 있어요. 경찰관 걔가 그렇거든요. 걔는 이제 아버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휘청휘청 거리는 걸 보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래갖고 경찰관 된 거예요. 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얘기나 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서 경찰관이 돼요. 응?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이죠.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면 그 결핍으로 뭘 이뤄냈나요? 푸르딩딩님은 그냥 계속 결핍 상태예요? 그런 운동성은 없거든요. 그 결핍이 현재의 내 모습 중에서 뭘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어, 그 결핍이 어떤 깨달음을 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결핍인 상태는 없다고요. 그럼 운동성이 죽은 거라고요. 그거는. 제가 내공이 좀 있어요. 그런 종류 쪽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시면. 살아난 내 자신이 강해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해진 게, 강해진 게 과거에 그런 안 좋았던 뭐 그런 모든 것들이 현재 그 강해짐을 만든 거죠. 강해졌는데 왜 자꾸 약한 소리 합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을 겁니까? 어? 작용 반작용을 해야 되는데 운동성 없이 계속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도라는 건 무엇인가? 운동성이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멋있게. 운동성이 뭡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그래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구조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가 이제 사주팔자라는 거에 이렇게 저는 제 인생을 걸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걸요. 저는요, 이 사주팔자가 너무 좋아서 위장 취업도 했고요. 어, 위장 취업도 했고, 잘 하던 이제 그 제가 사업하던 매장을 정리하고서 뜬금없이 이걸 차려버렸고요.
한량이는 그 과정들을 봤자 저런 친구들은 갑자기 왔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사주팔자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도를 이렇게 깨닫는 게 다다다다다다 내 인생이 이해가 되면서 저는요 그래갖고 사주팔자라는 학문에 대해서 종교 상관없이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경. 그리고 뭐 오시는 분들 어저께도 물론 타율은 그렇게 안 좋았지만은 오시는 분들을 거의 다 맞추거든요. 제가 거의 다 맞추고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서 안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는 사주팔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와 참 경이롭고 뭐 존경한다, 황홀하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그게 거기에는 작용 반작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서 양인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인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양인살 편이 있거든요. 양인의 칼은 자기 자신에게도 사정없이 박힌다 라는 멘트를 하거든요. 양인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실제로 칼을 쓰는 직업도 되는 거고 내 그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냉철한 판단, 분석 그리고 맺고 끊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그 양인의 칼은 자기가 남한테 쓸 수도 있지만 자기가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야, 넌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여자친구한테 야, 너는 쟤보다 못생겼잖아. 뭐 이럴 수 있는 게 양인살이에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양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야, 너는 쟤보다 가슴이 안 크잖아. 이렇게 되게 냉철하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자가 이제 이러는 거죠. 미친놈, 니는 꽃이 크나? 양인의 칼이라는 게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사줄 텐데라는 그 영상이나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은 제 관점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음과 양. 네가 양인살을 썼으니 양인살로 당하는 건 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양이 있잖아요, 모든 거에. 그래갖고 푸르등딩님도 어린 시절 그러하였으니 당신은 적어도 그러고 다니면 안 되고, 그로 인해 성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끝. 더 이상 과거로 가고 그 결핍 상태라던가 당하고 있는 상태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엄청 좋은 얘기를 지금 당신의 스페셜로 해드렸습니다.